예시를 통한 다양한 G코드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G00, 01, 02, 03, 04까지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뒤에 나오는 다양한 G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점 복귀 G코드입니다. 원점 복귀에서 G28은 기계 원점 복귀입니다. 전원을 켰을 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점이 원점 복귀입니다. 그때 이 원점이라는 것은 공작물 좌표계가 아니라 기계 제작사에서 만든 기계 원점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수동으로 원점을 복귀할 수 있는데 조그 버튼을 사용하여서 각 축을 기계 원점으로 복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G28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각 축을 기계 원점으로 복귀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28을 쓰고 난 다음에 절대지령으로 쓰든지 또는 UW로 중부지령으로 원점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G27은 원점 복귀를 체크하는 확인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G30은 제2원점을 복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선반에서 X축만 기계 원점으로 복귀하는 것, G28이 원점을 복귀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X축만 원점으로 복귀할 때는 X0 점 이렇게 1번처럼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점을 경유하지 않고 할 때는 X로 하고요. 2번 기계 원점 복귀 체크 기능, 이것은 27이라고 했죠. G27. 제2의 원점을 복귀하는 준비 기능은 G3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4번은 자동 원점 복귀를 나타내는 준비 기능, 원점 복귀 기능은 G28 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G50은 여기 공작물을 좌표계를 설정하고 주축의 최고 전수를 설정하는 값이고요. G96은 주축 속도를 제어하는 기능이고 G00은 급속으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T0101은 공구를 1번 보정번호를 쓰는 것이고 03은 주축을 정회전, 08은 절상률을 키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5번에 블록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G28, U10, W10은 자동 원점 복귀 명령문이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J2 원점 아니고요. G30입니다. 저기 U와 W를 쓴 것은 중간점을 경유하는 것이고요. X와 Z를 쓰면 중간점을 경유하지 않고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D18에는 X, Z를 사용할 수 있죠. 정답은 1번. 6번에 기계 원점 복귀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머지는 읽고 정리를 해보세요. 작업 중에 이송 정지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G28을 써서 원점 복귀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머시닝 센터에서 G404142가 공구의 인선을 보정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G40은 공구경 보정을 취소하는 것이고요. 41은 좌측, 즉 왼쪽을 보정하는 것이고 42는 우측, 오른쪽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 G41인지 42인지 이것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아래쪽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41이 좌측입니다. 좌측 공구경 보정이고요. 이번에는 녹색으로 G42가 우측 공구경 보정입니다. 이것을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진행 방향을 먼저 그립니다. 진행 방향을 그려서 이 공작물을 기준으로 공구가 어느 쪽에 있는지 이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1을 먼저 보겠습니다. 41은 이렇게 공구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을 먼저 그립니다. 여기 사람을 이렇게 그렸을 때 안쪽에 있는 것이 공작물이죠. 공작물을 기준으로 이 사람은 공작물의 왼쪽, 즉 좌측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G41이 좌측 보정입니다.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공작물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좌측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공작물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왼쪽에 있기 때문에 좌측 보정입니다. 반대로 자, 이렇게 녹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있죠. 사람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공작물의 오른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G42입니다. 공작물의 어느 쪽에 있느냐, 공작물의 왼쪽에 있느냐, 공작물의 오른쪽에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면 되겠습니다. 이 외경 가공 말고도 공구 내경의 보정 방향을 보면 41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B금을 친 것이 공작물이 되는데요. 이 공작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왼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G41이 좌측 보정이 되고요. 녹색으로 봤을 때 공구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을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사람을 그려 넣었을 때 이 공작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은 공작물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G4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공작물의 기준에서 진행 방향이 왼쪽에 있으면 41,
오른쪽에 있으면 G4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공구 지름 우측 보정은 G42가 되겠고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41은 좌측, 40은 공구 보정 취소, 그 다음에 날끝 반경 보정은 0203 지령 블록에 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테이퍼 가공 및 온호 가공의 경우 공구 날끝 보정이 필요하다. 됐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틀린 것인데 G42는 우측 보정이죠. 보정 취소는 G40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G00, G28, G98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에 원샷 G코드를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원샷 G코드가 아닌 것은, 즉 다른 말로 하면 모달 코드를 골라라 라는 것이 되겠죠. 모달 코드는 전에 했던 명령어가 그대로 이어서 진행이 된다는 건데 G40, 41, 42는 모달 코드가 되겠습니다. 04, 30, 50은 원샷 코드가 되겠죠. 5번에 공구 보정 중 주로 우측 보정은 G42, 3번이 되겠습니다. CNC 3번에서 날급 보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G42는 모달 명령, 아까 전에 살펴봤고요. 41은 우측 반지름, 이것이 틀린 말이 되겠죠. 41은 좌측 보정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40은 보정 취소고 날급 보정은 가공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7번에 심압대 쪽에서 주축 방향으로 내경 가공을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반경 보정은, 이것은 정답은 41 좌측 보정입니다. 보통 선반에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심압대가 오른쪽에 있죠. 왼쪽은 주축대가 있습니다. 자, 주축 방향으로 안쪽에 여기 공작물을 넣어두고 이렇게 가공을 한다고 했을 때 툴이 절삭 경로의 왼쪽에 위치해야 올바른 가공이 됩니다. 공구를 왼쪽에 위치시키는 반경 보정 G4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에 보면 치수가 50의 공차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치수는 50에서 49.96의 이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평균값을 봤을 때 49.98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나누기 2를 하면 24.99가 됩니다. 그래서 24.99만큼 떨어진 양쪽에 있어야 되고 공구 중심선에서 실제 가공선까지 거리는 핸드밀 치수가 파이 16이기 때문에 8mm에서 24.99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16.99mm가 되도록 공구 반경 값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정값 D는 반경값으로 단순하게 공구 경로가 중심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보정값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정값은 공구 반경에서 약간의 미세 공차를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구가 사각형의 안쪽, 즉 내측의 양쪽을 가공하려고 하면은 이 41을 써야 되고요. 정밀하게 절반값인 7.99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9번도 마찬가지 공작물이 있으면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그렸을 때 공작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은 공작물의 왼쪽에 있죠. 좌측 보정은 G41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사람을 이렇게 그려 넣어 보세요. A를 보면 진행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 공작물을 기준으로 왼쪽입니다. 그래서 G41이 되고요. 그 다음에 D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D도 이렇게 봤을 때 이 공작물을 기준으로 사람의 진행 방향이 왼쪽에 있죠. 그래서 G41이 됩니다. 반대로 진행 방향을 보면 이 공작물을 기준으로 B는 오른쪽에 있고요. 그래서 G4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C도 진행 방향을 봤을 때 공작물을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고요. G42가 됩니다. 그래서 B와 C를 고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 보면 나사 가공이 있는데요. 32, 76, 92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를 절삭할 수 있는 G코드가 3개가 있다 정도만 외우면 되고요. 시험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피치가 2mm인 두 줄 나사를 가공할 때 나사 리드는 NP라고 했습니다. N은 나사의 줄수, 그 다음에 P는 나사의 피치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공식이니까요. 리드를 구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두 줄 나사의 피치가 2니까 이것은 4mm가 됩니다. 이것이 리드 값이 됩니다. 나사 절삭 시 이송 기능 F에 사용된 숫자의 의미, F는 나사의 리드라고 했습니다. 3번에서 왼 나사 M32 곱하기 피치가 2mm이고 밑에 나사의 지름이 30mm인 나사를 가공할 때 회전당 이송속도 피드 값은 2mm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송속도는 리드인데 N 곱하기 P인데 특별한 말이 없을 경우에 한 줄 나사를 적용을 하고요. 곱하기 2가 피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2mm가 된다. 아래쪽에 이송속도 F는 리드와 같다.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계속 리드는 2.5와 3줄 나사, 그러니까 7.5가 됩니다. 자, 여기 D76에서 이 F 값을 계산하라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도면에서 보면은 M20 곱하기 2.0이기 때문에 피치가 2다. 그리고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리드는 N 곱하기 P인데 한 줄 나사의 피치가 2니까 2mm가 된다. 이렇게 해서 3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복합 고정 사이클 G76을 사용하여서 나사 가공을 하려고 한다. 76에서의 X의 값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 X의 값은 나사의 골지름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도 76과 동일한 가공을 할 수 있는 G코드는 G92가 되겠습니다. 여기 머신 센터에서 나왔을 때 G92는 좌표계 설정입니다. CNC 3번과 조금 다릅니다. 머신 센터에서는 좌표계 설정이 나오고요. G54부터 G59까지 이런 것은 공작물 좌표계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 공작물 좌표계를 선택하느냐, G55는 두 번째, 56은 세 번째 공작물 좌표계를 선택하느냐,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의 머신 센터에서 공작물 좌표계는 G92가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어느 부분을 가공하는 것인가? G92이기 때문에 나사를 가공하는 것이다. 나사 절삭 프로그램에서 F2는 나사의 리드가 2mm다.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F의 값은 한 줄 나사일 때 F의 값은 리드를 의미한다. 여기 20번 나사 가공에서 사용된 고정 사이클은 코드를 보면 G92가 나옵니다. 3번이 되겠고요. 나사 가공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 2회체 절입 시에 나사의 골지름은 나오는데 G92가 나사를 가공하는 사이클인데 여기가 첫 번째 절입이고요. 여기 두 번째 절입인데 X 33.9mm 이것이 두 번째 절입 시의 나사의 골지름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나사의 골지름이 되겠죠. 22번에 나사의 피치를 나타내는 것은 나오는데 G92에서 F 값이 2mm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리드는 N 곱하기 P인데 피치가 2mm인데 한 줄 나사이기 때문에 리드는 2mm.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에 G92를 이용하여서 나사를 가공할 때 절삭하는 부분, 여기 보면은 나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절삭하는 부분은 여기 C 부분이 됩니다. 절삭을 하고 이동을 해서 후퇴하고 다시 근처로 가서 절삭, 이동, 후퇴, 이런 식의 사이클이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 여기 머신 센터에서 절대 좌표의 화면인데요. 공작물의 좌표계의 원점을 설정하고자 할 때 G92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머시닝 센터에서 G43, G44, G49, 이것은 공구의 길이를 보정하는 G코드인데 머시닝 센터에서는 다양한 공구들을 교환을 합니다. 보정해주는 것이 G43은 공구의 길이를 플러스로 보정을 하는 것이고요. G44는 마이너스로 보정하는 것이고 G49는 보정을 취소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 T01, 02, 03 세 가지의 공구가 있습니다. 1번을 기준 공구라고 했을 때 기준 공구를 기준으로 T02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마이너스 값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플러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1번 공구를 기준으로 2번 공구는 마이너스 22mm만큼 올라갔고요. 3번 공구는 아래쪽으로 28mm만큼 내려갔을 때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로 공구 보정을 하면 G44, 플러스는 G43 이런 식으로 공구 길이를 보정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공구 지름 보정과 관계없는 것은 40, 41, 42는 공구 지름 보정입니다. 이것은 취소가 되겠고요. 41은 좌측, 42는 우측, 여기 G43은 공구 길이를 보정하는 겁니다. 길이과 관련된 것이지 지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구 길이 마이너스 보정 G44가 되겠고요. 공구 길이 보정 취소는 G49가 되겠습니다. 기준 공구 T01이 80mm입니다. 80mm가 이렇게 기준 공구입니다. 여기 T01이 되는데 2번 공구는 120mm가 된다고 하네요. 기준 공구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면 플러스 공구 값이 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공구 값이 됩니다. 그래서 40mm만큼의 플러스 공구 값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구 보정량은 42 플러스 값이 됩니다. 1번에 공구 길이 보정 취소는 G49가 되고요. 공구 지름 보정 취소는 G4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공구 길이 보정을 나타내는 준비 기능은 여기서 보면 이 프로그램에는 공구 길이 보정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G코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문제에서 G43이 나오기 때문에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구 길이와 관련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골라주고요. 9번에 길이 보정을 하였을 때 옳은 것은 D43을 사용해서 기준 공구가 있을 때 2번 공구는 아래쪽으로 30이 올라왔고요. 3번 공구는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공구의 길이 보정값은 플러스 30, 3번 공구의 길이 보정값은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공구 길이 보정액이 마이너스 20이고 보정번호가 12번에 설정되었을 때 공구 길이 보정을 올바르게 실행한 것은 11번에 G43의 기능을 이용해서 공구 길이 보정을 한다. 틀린 것은 나왔는데 2번이 기준 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은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보정값이 10이 나오고요. 3번 공구도 플러스 30이 나왔습니다. 4번 공구 마찬가지로 4번 공구는 50이기 때문에 기준 공구보다 적죠. 마이너스 40이 적은데 40이기 때문에 이거 틀렸어요. 5번 공구는 150이니까 60이 플러스가 되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기준 공구와의 길이 차값을 입력시키는 방법에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경우에는 기준 공구보다 짧은 경우는 마이너스 붙이고요. 긴 경우에는 플러스를 붙이게 되겠죠. 13번 G43을 쓰고 길이를 보정할 때는 H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4번에 기준 공구 T1에서 이 50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T02, 2번 공구는 아래쪽으로 20mm가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2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CNC 3번에서 G50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좌표계 설정을 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주축의 최고의 전수를 설정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의 설정이 있다. CNC 3번에서 주축 속도 일정 제어의 기능이 있는 경우 최고 속도를 설정하는 방법은 G50입니다. G50 주축의 최고의 전수를 2000으로 제한한다. 정답은 1번. 좌표계 설정을 올바른 것은 기준점이 여기 있고요. 공작물 좌표계를 G50으로 설정을 하는데 X의 지름값이 120입니다. 그래서 G50에 X 120을 적어주고요.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Z에 120만큼 갔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G50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2, 3번 읽으면서 정리하시고요. 기계 원점 복귀를 실행할 때 이것은 G28이 됩니다. 그래서 G50의 기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7번에도 마찬가지 A와 B에 들어갈 코드 좌표계 설정을 하는 것은 G50이 되고요. 결사 속도를 실행하는 것은 G96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됩니다. 자, 반드시 전개 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G코드는 여기 7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개번호가 시퀀스, 그래서 G70은 전개번호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전개번호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외경 절상용 사이클 이것은 71이 됩니다. G70에서 P와 Q가 나오는데요. P는 첫 번째 전개번호, Q는 마지막의 전개번호입니다. 그래서 P20은 첫 번째 전개번호.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8번에 단일형 고정 사이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삭 사이클입니다. 단일형이 아니라 정삭 사이클은 이런 사이클 뒤쪽에 이렇게 붙어서 정삭 요율을 남기고 난 다음에 전개번호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70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번에 보면 반드시 황삭 가공 다음 블럭에 지령을 해야 된다. 반드시 바로 다음에 지령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른 사이클 다음에 이렇게 뒤쪽에 지령을 해도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문맥상으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G70에서 P와 Q가 있는데 P10은 정삭 지령의 첫 번째 전개번호, Q는 마지막 지령 번호라고 아까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G90은 절대좌표 지령, G91은 증분좌표 지령이 나옵니다.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머신 센터에서 원호 가공의 경로에서 시작점에서 종점이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G90은 절대좌표입니다. 절대좌표는 끝점의 좌표값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니까 G02가 나오고요. 그래서 G02가 나오고 반지름 값이 R25니까 R25 이렇게 나왔는데 180도 이상이 나왔을 때는 R 값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것만 봤을 때 3번이 나옵니다. 종점에 70과 Y50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답은 3번이 나옵니다. 외경 절상용 사이클에서 F1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은 요점에서 요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G90이기 때문에 G01로 절삭을 하는데 끝점의 좌표 X는 40이 되고요. Y는 여기 60이 되겠죠. 그래서 X좌표 40, Y좌표 60, 피드값 100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절대좌표와 증분좌표니까 하나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좌표값을 입력하는 것은 증분좌표 값이 되니까 G91이 되겠습니다. 밀링에서 증분명령, 증분명령은 G91을 쓰고
U와 W를 쓴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고요. 7번에 원호 가공을 할 때 A에서 B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G90을 쓸 때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G02를 쓰고요. 절대지령은 끝점의 좌표를 알면 되기 때문에 X방향은 70, Y방향은 30이 나옵니다. 그래서 X는 70이 나오고요. Y는 3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호 가공을 할 때는 R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R 값이, 반지름 값이 30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피드 값도 넣어줘야 되는데, 피드 값은 생략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머신 센터에서의 G코드가 아니라 CNC 3반에서 G90은 안찌름과 바깥찌름의 절삭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문제를 수록을 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G90 사이클에서 어떻게 지령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8mm에서 다듬질 여유가 위쪽에 0.2mm가 있고 아래쪽에 0.2mm가 있기 때문에 28mm에서 0.2mm와 아래쪽 두 개를 더해주면 28.4mm만큼의 여유값을 남기고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되고요. Z값도 다듬질 여유가 0.1mm가 있기 때문에 20mm에서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9.9mm만큼 20mm에서 다듬질 여유를 0.1mm 빼준 값을 지령값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CNC 3반에서 G96은 절삭속도 일정 제어하는 것, 97은 절삭속도 일정 제어 취소인데 다른 말로 회전수 일정 제어입니다. 회전수 일정 제어 이렇게 나온다라고 주축의 RPM을 일정하게 회전하는 것을 G97로 제어를 해주고요. 96은 절삭속도를 120m/min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나왔는데 절사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G96이 되겠고 주축 회전수를 일정하게 제어한다 G97이 됩니다. 여기서 주축 회전수를 1000rpm으로 지정한다 G97 S1000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점을 찍었다 이러면 여기는 안되고 알람이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사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 G96 S 150m/min으로 일정하게 속도를 제어한다. 이때의 전개번호가 N02가 됩니다. 그래서 N02 블럭입니다. G96은 추출속도 일정 제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 공작물의 직경에 관계없이 가공 중 원주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해주는 것이 G9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을 하다 보면 V는 3분의 파이 dn이 나오는 절삭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데 가공을 하다 보면 직경, 즉 D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속도를 일정하게 하려고 하면 회전수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속도가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회전수 RPM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G97로 RPM을 일정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G코드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외우고 나서 자주 나오는 G코드가 있는 반면에 자주 나오지 않는 G코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G코드 문제를 암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비교해가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